안녕하세요 여러분, 쿠우입니다. 오랜만에 이렇게 앉아서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요. 잘 지내셨나요? 전 잘 지내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카메라 앞에 앉은 이유는 요즘 되게 이슈가 되고 있는 베이징 올림픽의 개막식에 이제 한복을 입고 나타난 것에 대해서 되게 인터넷을 뜨겁게 달구고 있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조금 말을 하고 싶어서 카메라 앞에 앉았습니다. 사실 되게 조심스러운 부분이에요. 왜냐면 저 남편이 중국인이고 전 또 한국인이잖아요. 저는 이제 한국인 중에서도 굉장히 역사에 관심이 많고 애국심이 좀 많은 편에 속하는 한국인이라서 이 문제를 그냥 넘어갈 수 없었죠. 중국이 왜 자꾸 한국의 문화를 중국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무슨 동북 공정이니 이런 거를 하는지. 그래서 남편한테 물어봤어요. 되게 단도직입적으로. 제 중국어가 모자란 것도 있고 그냥 돌려 말하기 싫어서 말했습니다. 왜 중국은 한국의 김치나 한복, 전통 춤 이런 것들을 중국의 문화로 만들고 싶냐 물어봤더니 남편이 얼굴 한가득 물음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소리냐고. 그래서 내가 한복은 한국 거야 중국 거야? 내가 물어봤어요. 남편이 한복이 왜 중국 거야? 이러는 거예요. 김치는? 김치가 왜 중국 거야? 저희 남편은 농촌 사람이고 뭐 학력이 높지도 않아요. 그냥 정말 평범한 중국의 일반 서민의 입장을 대변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그런 정말 평범한 사람이고, 또 게다가 중국에 있을 때 군인을 했기 때문에 오히려 약간 그런 딱딱한 생각을, 정말 중국인 하면 떠올리는 그런 고정관념을 갖고 있지 않을까 생각을 했는데, 그런 사람조차도 제 남편은 동북 길림성 사람이에요. 동북 길림성 그 위쪽으로 이제 조선족이나 이제 그런 조선족 분들이 많이 있고, 저 여기에 일하는 스태프분들도 다 동북지방 사람들이, 중북지방 사람들이 대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친구들이나 손님들 중에서도 이제 조선족 분들이 많은데, 일단 여기에서 일하는 스태프들이나 그런 사람들이 이제 한족 분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동북지방 사람들은 조선족이 많은 지방에 살고, 북한도 진짜 강 하나만 건너가면은 있대요. 그래가지고 굉장히 그 조선족의 문화, 한국의 문화에 대해서 친근하고 익숙하고, 떡이나 한국의 떡, 김치, 아리랑이나 뭐 백도라지 이런 노래까지 알고 있을 정도로 굉장히 친숙한데, 그렇지만 그 조선족의 문화가 한국의 문화라는 거를 확실하게 알고 있어요. 근데 이제 그 조선족은 고려시대, 고려족이라고도 부르더라고요. 고려시대 때부터 이제 중국에 가서 계속 생활을 했던 이제 고려의 후손들이 거기에 살고 계신 건데, 제가 이제 여기서 일을 하면서, 일본에서 일을 하면서 조선족 분들도 많이 만나봤단 말이에요. 조선족 분들은 제가 되게 의아하게 느꼈던 거는 중국어보다 조선어를 더 잘하십니다. 조선 자치구라고 할까? 그 조선 차이나타운이 있는 것처럼 이제 조선족의 그 마을이 있는데, 거기에서는 이제 조선족 학교에 다니고, 학교에 가면 자연스럽게 태어나자마자 또 집안 사람들이 모두 조선어를 사용하고, 태어나서 배우는 언어가 조선어이고, 뭐 설날에 한복 입고 세배하고, 윷놀이, 뭐 김장 담그기, 뭐 떡 만들기, 뭐 다 그냥 조선의 문화인 거예요. 그리고 무슨 대도시로 가서 취직을 하거나 이럴 때 이제 중국어 보통화를 배운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보통화 중국어가 조선어보다 어눌해요. 그리고 얘기를 할 때 조선어로 얘기하는 걸 더 편하게 하시고, 근데 제가 이제 한국어로 얘기를 할 때 그 완벽한 한국어도 아니고 조금 약간 한국어도 어눌하고, 북한 사람이 아니라 한국 사람이니까 한국어를 하잖아요. 근데 한국어랑도 많이 틀리고, 좀 틀리고. 근데 이제 중국어도 그 막 모국어처럼은 못하시는 그런 분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한국인이라고 얘기하는 조선족은 못 봤어요. 뭐 한국에서 일을 하거나 뭐 이러는 것 때문에 국적을 아예 한국으로 바꾸신 분들은 몇 번 봤는데, 조선족 분들은 이제 자기가 한국인이라고 얘기는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약간 사실 저는 그 올림픽 개막식을 직접 보진 못했어요. 가게가 바쁘고 해서 그냥 사진으로 떠돌아다니는 걸 봤는데, 저도 사진을 처음에 딱 보고선 이제 한복을 입고 댕기머리를 한 그 소녀의 모습이 딱 클로즈업 돼 있는 걸 보고서 뭐지? 이런 세계적인 대회에 이런 식으로 하나 싶어가지고 자세히를 다른 사진들도 찾아봤는데 동영상은 못 봤고, 보니까 이제 모두 여러 가지 소수민족들의 이제 옷을 입고 전통 옷을 입고 나와 계시더라고요. 한국 그 조선족뿐이 아니라. 근데 이제 남편한테 물어봤더니 이런 큰 대회에서 중국이 한족을 내보내면서 소수민족을 배제할 수 없다. 그리고 소수민족들이 각 소수민족의 전통 의상을 입고 나오는데 조선족의 전통 의상인 한복을 입지 못하게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백족은 백족의 전통 의상을 입고 나왔고, 홍족은 홍족의 전통 의상을 입고 나왔는데 조선족은 한복을 입을 수 없다? 그렇게 얘기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 말을 듣고 그건 맞다고 생각했어요. 그렇게 하면 이제 조선족이 중국 내에서 차별을 당하게 되는 거니까요. 조선족 분들도 얘기를 해요. 조선족의 민족 의상은 한복이다. 한복을 입고 나갈 수 없으면 조선족들이 그런 데 나갈 때 그러면 양복을 입고 나가냐, 이런 의견들도 많이 얘기를 하셨었거든요. 근데 그거는 어쩔 수 없는 부분인 것 같아요. 중국의 소수민족의 일부로 조선족이 살고 있고, 조선족의 문화가 한국인 이상 그들의 전통 문화를 인정을 해줘야 되는 거죠. 중국 입장에서는. 그래서 이제 제가 말을 했죠. 이렇게 논란이 될 여지가 있으니까 차라리 그러면 뭐 당나라 때나 송나라 때나 명나라 때 의상을 입고 나오면 되지 않냐. 왜 굳이 막 이런 소수민족들 전통 의상을 왜 입냐 그랬더니 그거는 이제 한족의 의상이고 그거를 중국의 대표 전통 의상이라고 말하면 또 소수 민족들이 반발을 한다는 거죠. 남편이 말하는 거는 이제 만약에 미국에서 흑인이나 인디언 문화에 대해서 인정을 안 하고 백인의 문화만 미국의 전통 대표하는 전통 문화다라고 했으면 할 때 얼마나 그건 문제가 얼마나 크냐. 중국도 마찬가지다. 중국은 단일 민족의 국가가 아니기 때문에 각각의 민족의 전통 문화를 인정을 해야 되고, 그 문화는 중국의 문화가 아니다라고 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 얘기를 듣고 어느 정도 저는 납득을 했어요. 맞는 얘기 같아요. 물론 고구려 역사라든지 그런 거를 중국의 역사에 일부러 편입하려는 동북공정의 커다란 그런 그림, 뭐 차이니즈 해피 뉴 이어라든지 뭐 이런 표현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항의를 해야 되는 게 맞지만, 조선족이 한복을 입고 나오는 거에 대해서는 그게 틀렸다라고는 확실하게 말할 수가 없는 것 같고, 또 보통의 중국인들이 한복은 한국의 것이고 김치도 한국의 문화이고 그 한국의 문화를 공유하고 있는 것이 중국의 소수민족인 조선족이다라는 거를 모르는 사람들이 없다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게 알고 있고, 그게 막 뭐랄까, 한국의 문화를 공유하고 있는 중국의 민족이다. 중국의 어떤 일부의 민족의 문화다. 근데 그 문화는 중국의 문화가 아니다라고 할 수는 없다라는 게 보통 이제 일반적인 중국인들의 생각인 것 같습니다. 되게 인터넷을 보면은 과격한 댓글들도 많고 해서 한국 분들도 그렇고 중국 분들도 그렇고 또 보면은 좀 안타까운 게 많아요. 저도 아마 남편이 중국인이 아니고 그냥 이렇게 단편적으로 봤으면 굉장히 오해를 하고 화가 났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고구려 역사
뭐라고 해야 돼, 편입이라든지 뭐 그런 물밑 작업을 굉장히 많이 하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기분이 굉장히 나쁜데, 이번 건에 대해서는, 하지만 베이징 올림픽의 편법 판정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항의합니다. 그건 잘못된 일이죠. 어쨌든 이 문제에 대한 저의 입장, 그리고 제 남편의 입장은 이렇고, 일반적인 중국이 평범한 사람들의 입장도 이럴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다른 이슈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기 조심하세요.